제가 설명을 하면 습관적으로 옛날 사람이라 쓰는 습관이 있는데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지금 대신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어색해서 이용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6월 2일 날은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우리 서울지방경찰청 관내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4시간 교육하기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교육할 내용은 인터넷 서핑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저 한 명뿐입니다. 물론 뭐 다른 훌륭한 변호사들도 많고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은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해봤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하다가 저한테 전부 좀 당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이 분야에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접근 방식이 전혀 업체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한 번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이제 해임 발의하고 여러분에게 해임총회 서면을 걷는 자리라고 하니까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업비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임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임기를 정관에 정했고 그동안에는 누구로 하여금 여러분을 배로 뽑아서 위임을 해놨는데 그게 워낙에 누적적으로 안 됐고 한 번도 아마 임원 개임이 없었을걸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조건 옳은 걸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사업이 몇 년 걸렸느냐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해놨던데 저는 안 중요합니다.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물론 빨리 가야 되겠죠. 근데 빨리 가는 길은 반칙 안 하고 가면 제일 빨리 갑니다. 근데 물론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이 조금 도움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만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장이동에서 제가 여러 군데 작업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아주 개판인 사구역, 그 다음에 진짜 개판인데도 숨기고 있는 7구역 이런 데들이 어떻게 또 숨기고 있는지 거기는 영악하게도 이사 한 사람이 제 카페를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어떤 건지를 다 알아요. 상근이사가 7구역.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총이 잡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내가 지적했던 그런 못된 사업비가 우리 조합에서 다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금 20% 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과감히 고치세요. 어차피 10%씩 나눠 먹었으면 먹은 놈도 말 못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침묵하고 조합원들한테만 이실직고 하지 말고 고치면 80%는 아낄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고민을 하다가 한 몇 달 지나더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이 다 그런데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그랬더니 뭐 저만 걸리겠습니까? 걸리면 다 걸리겠지. 그 말은 맞다. 걸리면 다 걸리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안 걸려왔다. 왜냐하면 저 혼자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힘에 붙입니다. 그래서 몇 번은 그러니까 제보를 해서 제가 처벌을 받게 하고 하는 일을 몇 번 했습니다만 수사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좀 계기가 있었어요. 한참 서부에서 좀 하려고 할 때는 땅콩 회항 사건이 터져서 왕십리만 조금 몇 군데 손보고 손을 못 받고 아무튼 무슨 사건 수사를 하려면 무슨 사건이 하나씩 뚝 터져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국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북부지검이 아마 좀 수사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한 2년간 준비를 했고 거의 전모를 이해를 했는데 조국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검찰 수사권 축소 문제가 요즘 사회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 민생을 보살피는 일을 지금 거의 수사기관이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듣는 설명은 여러분이 아주 생소하고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은 되게 생소할 것이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정말 답답해서 이런 자리를 여러분한테 만들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근데 어찌됐든 정비사업은 여러분들이 운명적으로 같이 엮여 있으니까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보나마나 조합 측에서는 누군가를 보내서 녹음하고 있을 것이 녹음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다 찍어서 올려줄 거기 때문에 녹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니까 꺼서 됩니다. 영상까지 찍어보는 제 표정까지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임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면 그 임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또 여기 오기 직전에 부산 대연 사구역에 그 문자를 한 번 받았습니다. 오늘 부산의대 교수님이 그 비대위를 소위 이끌어서 지난번에 했는데 해임을 하고 지금 한번 바꿨어요. 임원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왔다 하셨던 분. 그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를 선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임하고 사람을 바꾼다 해도 전혀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으면 개혁을 못합니다. 그러고 정관을 변경해서 OS를 접근 못하게 하고 대신에 대안이 있다면 전자투표 같은 걸 도입해서 하게 하십시오. 요즘 전자투표는 코로나가 이제 있으니까 조금 말이라도 하면 먹히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당신이 이제 해임 발의 자 대표가 다 했어요. 했더니 혹시 김상윤이 끌어들이려고 하냐라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 쪽에서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저랑 직업이 같은 법무사람들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 조합 망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오다가 그리고 그 뒤로는 좀 짜증스러워서 전화도 문자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분은 간혹 물어봐도 좀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말았는데 오늘 오다가 문자가 왔어요. 다시 그 임원들을 해임하고 아무 짓도 하나 안 왔으니까 해임하고 새로 임원으로 선출했고 본인이 이제 직장 때문에 저기 못하니까요. 뭐 대학 의대 교수가 뭐 때문에 저기 무슨 센터장 맡고 계시던데 행융합센터인가 뭐 때문에 조합장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비상근 감사로 선출이 됐다고 앞으로 적폐청산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난주에는 광주의 염주주공이라는 데를 제가 한 2년 전에 가서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데 아무 짓도 안 합니다. 했놈이. 조합원들한테는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지난주에 다시 회의할 필요 없이 보고를 임기만 끝내고 조합원들이 다시 조합장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새로 된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저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약속 안 지켜도 되는데 당신네 조합원들한테는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조합원들한테 상처를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조합원들한테는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부산도 다시 바꿔서 다행이었고 저 신경도 안 썼는데 광주 염주주공은 제가 직접 가서 마지막 사회를 봐줬습니다. 안 가려다가 그런데 가서 다행히 바뀌었어요. 조합원들이. 그래도 한번 중간에 전자투표도 맛을 봤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조합이 바꾼다는 걸 스스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해임을 만약에 성공하시면 해임을 통해서 선임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조합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은 봐줄 수도 있죠. 돈을 손에 끼친 건 못 봐주겠지만 그냥 굳이 뭐 형사처벌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정도의 아량을 베풀어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주제가 이제 해임이긴 한데 왜 해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해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들어보시고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바다 그러면 지금 발의자 대표들이 하는 해임에 찬성하시면 될 거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래 있던 사람들이 좋다. 그 사람들을 신뢰한다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은 물론 기간도 중요하죠. 근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수입은 극대화시켜야 되고 지출을 줄여야만이 여러분에게 그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돈이 많이 남으면 남은 만큼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계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설계해서 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조합마다 특징이 있어서 이익이 많이 기대되는 조합은 그 가짜 사업비, 허위 사업비가 대단히 많고 애당초부터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 데는 그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된 데는 조합원 수는 적은데 세대 수가 많은 데일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데죠. 그런가 하면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데는 조합원 수는 많은데 늘어나는 세대 수가 거의 없는 일반 분양분이 없는 일반 분이 없다는 얘기는
개발 이익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계산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이 지금 조합원 몇 명이죠? 404명? 몇 세대 짓습니까? 약 2,000세대. 2,000세대. 누가 봐도 이익이 많이 남아야죠. 그죠? 한 5배 짓네요? 저기 빼더라도 그래도 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그 기대 이익은 별 볼 일 없다는 건 제가 너무 초장에 깨서는 안 돼요. 부산의 주례 2구역 제가 해임청이하고 온데 있습니다. 거기 106명입니다. 조합원. 998세대 짓습니다. 비료율 얼마냐? 100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입주했습니다만 들어갈 때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았던 신길 11구역이 있습니다. 서울에. 조합원 286명이 945세대 지었습니다. 비료율 72로 개 박살났습니다. 들어갈 때. 물론 마지막 관리점은 90%에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입주를 앞두고 72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안 떨어뜨리려고 제가 해임하고 마지막에 했는데 추가 분담금이 시공사에서 요구한 게 190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해임하고 새로 임원을 선임해 놨더니 시공사에서 어떻게 꼬셨냐면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때만 입주 앞두고 뉴스에 보면 나옵니다만 MBC 2580을 이제 불러들여서 이 문제점들을 쭉 찍게 만드는데 해임하기 3일 전에 조합하고 시공사 공동 명의의 통장을 시공사 단독 명의로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합인데 조합 통장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독 명의로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건 시공사한테 뒷일을 부탁한다 그러고 튄 거죠. 해임을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래 내역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MBC 2580 팀하고 한 3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새로 제가 이제 지도에서 만들었던 임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계산도 안 맞다. 어찌됐든 장부를 볼 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한데 자 이자가 190억이 들었다는데 어떻게 계산해봐도 맞지 않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MBC로 삼성 거기 시공 삼성이었어요. 삼성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MBC PD가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어제 저녁에 3시간 동안 한 거 그대로 거기 중에 간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녹음해서 그대로 삼성에 넘겼어요. 모든 걸 인터뷰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편집해갖고 조금만 소개되잖아요. 원래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고. 근데 그래서 삼성의 법무팀이 자진해서 해명으로 오겠다 했다. MBC로. 계산이 좀 잘못돼 있다. 제가 계산이 안 맞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8억이 과다 계산돼 있다. 18억 깎아줄게. 이자가. 그래서 내가 삼성이 무슨 가락동 배추 장사도 아니고 이자 계산을 잘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나의 시스템이 그 정도인데 그러고 나서 김상윤의 자문을 안 받으면 추가로 50억을 깎아줄게. 그래서 이걸 깎아줄래? 아니면 우리 삼성이야 끝까지 한번 해볼래? 대신에 용역을 풀어갖고 이제 입구를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놨습니다. 입주를 딱 놔두고 이 돈을 집어넣기 전에는 입구를 안 풀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업체가 너도 용역 사. 왜냐면 들어가면 저들이 비켜주기로 했어. 우리 뒤에서 얘기다가 나와서 끝냈으니까 사 했더니 안 사고 결국 배신의 길을 택했어요. 김상윤의 말을 안 듣고 68억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3분의 1을 깎아준다는데 그걸 취하자. 그래서 이사들 전체를 아마 삼성이 뭔 당근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신했어요. 그 이사 중에 그래도 제일 공무원이 한 놈이 있어. 그 놈이 고백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근데 나머지 놈들은 아무 갈등 없이 다 넘어가서 조합원들도 결국 넘어갔고 현실적으로 그거라도 깎아줄 때 받자 뭐 이래갖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조금 약간의 오기나 끈기가 없으면 바로 그런 일을 누구에겐가는 설득당하고 당할 겁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바꾸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왜 그들은 처음에 조합원들 앞에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지고 또 해임 당하고 쪽팔리잖아요. 한 번 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그건 상처일 것이고 언제까지 빨리 집 지어야지 해임하고 사람 바꾸는 일을 하다가 그래서 꼭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이제 조금씩 하나씩 보시면 알 텐데 여러분들이 저지른 일들이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정신 차려야지만 못 바꿉니다. 누구 탓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의 사업비가 그동안에 어떻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지 단지 여기는 인근 조합에 비하면 아직 희망이 되게 많습니다. 인근 조합은 완전히 개판이 됐고요. 특히 사구역 아주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거기에 비하면 희망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아직 시작이고 지난 한 2년 동안 건축심의가 여기 지연됐죠. 그것 때문에
일이 사실상 진행이 안 돼서 무능하게.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아마 제가 여기에는 해임 발의서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사랑의 교회 지금 아직 집행 안 끝났죠. 예. 사랑의 교회도 아마 조합장이 사사로운 인연만 그쪽하고 없었다면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었고 비용도 지금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 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비용이 증대되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현금 청산자 여기 꽤 많이 돈 많이 들어갔죠. 현금 청산자 문제도 지금 여기 보니까 계약서도 그때 없던데 법률사무소 어디에서 했죠? 유명하게 알려진 데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거기서 뭐 잘못한지는 아세요? 아 몰라요? 나중에 들어가서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돈 되게 많이 여러분이 모르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없어서 클린업에 없어서 제가 쓰지 않았고 요거는 클린업에 대충 몇 가지만 보고 쓴 내용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훨씬 상황은 끔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설명 못 드린 여기는 보여준 것만을 갖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보여줬던 거. 아까 비례율 얘기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수익성 분석한 거 안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응암 8구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입주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조합원이 788명이고 일반 분양분이 42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비례율 얼마냐? 10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뽑아봐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계산을 합니다. 금호 17구역 거기도 일반 분양이 32세대인가 밖에 안 됐었습니다. 잘 알죠? 거기도 비례율은 97%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입주할 때 상가가 조금 예상보다 싸게 팔려서 그때 약간의 추가 분담 갖고 고통받긴 했지만 상가에서 제대로 매각하기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러나 그렇게 원래 이익이 없던 곳은 업체들이 손을 잘 못 댑니다. 왜냐하면 이 절단이 나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자인 동네는 조합이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퍽퍽 가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 집은 먹을 게 없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퍼가는 방식이 교묘해서 지금은 못 느낍니다. 입주 때 뭐 추가 분담이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빼도 박도 못 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게 어쩌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숫자들이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하고 딱 들어가면 처음에 그것부터 계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물쩡하고 있다가는 전에 놈이 해놓은 걸 내가 한 걸로 똥바가지를 뒤집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안 맞다는 것부터 빨리 정리해놔야 앞에 놈하고 내가 회복하는 피해가 어느 정도고 앞에서 무엇을 지금까지 저질러 놨는지가 보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 조합에 관한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 2월 9일 날 여기 앞에 나선 분도 좀 초보라 잘 모르시던데 2018년 2월 9일 도시정비법이 전체가 개정이 됩니다. 그때 가장 큰 개정이 재정 수준으로 개정인데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혹시? 2018년 2월 9일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전자입찰제를 도입했다 이 얘기는 아세요? 그전에 그냥 막 이렇게 업체를 뽑다가 전자입찰 나라장터에 국가기관처럼 나라장터를 통해서 업체를 선발해라 이렇게 바뀐 건 아세요? 그것도 잘 모릅니까? 해먹기 좋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이 분야에 관심 갖고 비대위라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비대위는 반대를 하는 사람을 비대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을 저는 비대위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조합하는 반대. 정치적으로 말하면 약간 야당 같은 색깔을 지닌 사람들을 비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반대는 그냥 반대주의자일 뿐이고요. 뭐 개발 반대하는 놈은 그건 뭐 그냥 반대주의라고 하지 그걸 비대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 이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법 개정으로 그러면 투명해졌느냐?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또 되게 길어서 아직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라 거기까지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깊이가 좀 이렇게 많이 학습된 사람 같으면 왜 그게 나빠졌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 정관 32조 7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갖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별도로 규정 안 하더라도 그걸 참고해 써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약간의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준용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체를 뽑으려고 하면 첫째는 어떤 공사를 주려고 할 때 물량 내역서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공사를
근데 뭐 재료는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나 어떤 기술자가 몇 명이 필요하고 기간은 얼마가 걸릴 것이냐 이런 걸 뽑게 돼 있습니다. 그걸 원가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은 발주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원가 계산을 해서 그 물량 내역을 제시하고 현장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 입찰 공고하고. 그러니까 현장 설명회에서 와서 내가 지금 입찰에 관심 있는 이 공사가 어떤 공사고 어떤 공법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자재가 얼만큼 소요되는 공사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야 내가 입찰 가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이잖아요. 밑도 끝도 제목하고 여러분은 제주가 참 묘해서 제목하고 돈만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총회를 잘 통과시켜 줬더라고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통과시켰는지 제목하고 돈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간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것도 100억이 넘는 금액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사 뭐 이런 거 보면 107억인가 그렇죠? 야, 이 사람들은 대단히 영험한 신의 능력을 가졌구나. 어떻게 돈하고 제목만 있는데 이런 걸 100억이 넘는 돈을 통과시켜줄까? 물론 여러분이 통과한 게 아니라 OS 분들이 도와주셨겠죠.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근데 그런 입찰, 그러니까 현장 설명회를 그렇게 하고 그걸 토대로 물론 입찰 공고는 전자 입찰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는 업체로부터는 대부분의 5 이상 입찰 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입찰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지금까지 계약하면서 단 한 건도 그걸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하고 돈만 갖고 해도 여러분들이 또 총회에서 너무 잘 통과시켜 주시니까 순한 건지 바보인 건지 그건 잘 몰라요.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런 경우에 순하다고 평가하는지 바보라고 평가하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놨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효이면 지금이라도 이 계약들은 대부분 아직 안 됐거나 일부는 됐을 겁니다. 일부는 됐더라도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서 제가 몇 가지만, 큰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놨 2016년부터 2017년까지만 해놨죠. 한국 카스코, 성면 감리 4억 9,200. 그러면 제가 이거 간단히 그냥 이미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것만, 있는 것만. 하도 거기에 계약서들을 별로 안 올려놔서 진짜로 계약을 안 한 건지 했는데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조합에 비해서 계약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여주는 것만 놓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2018년 2월 9일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아예 한 건도 계약서가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아무 짓도 안 했는지 어떤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성면 감리라는 것은 성면을 철거하는 기간 동안 지금 여기 철거 아직 시작 안 했죠. 명도가 다 안 했으니까 자 성면을 먼저 철거를 하려고 하면 성면이 먼저 철거가 됩니다. 우선 비철이라고 그래서 뭐 창틀이나 이런 거 좀 뜯어낼 거고 우선 그리고 안에 뭐 보일러니 뭐니 이렇게 동파이프 쓸만한 재생될 만한 거 다 캐냅니다. 심지어는 도기 이런 것들도 KS는 다 재생합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KS 아닌 건 다 깨부시고 우리 변기 말이죠. 변기 좌변기 같은 거 그거는 30년 40년 지나도 모델 디자인이 크게 바뀌던가요? 어느 놈이 디자인했는지 모르지만 30년 것도 그렇게 생겼고 지금 것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보기에 때가 아무리 시커매도 염산에 한번 들다 빼놓으면 다시 바짝바짝해서 재생하는 겁니다. 그거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내고 뭐 보일러도 중고 뭐 뜯어내고 심지어 장판도 재활용한다고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성면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성면이 제거하는데 아마도 지가 길어도 뭐 2, 3개월 안 걸리면 한 3개월 안 걸립니다. 좀 큰 현장 같은 한 3개월 정도 걸리면 성면을 먼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성면은 지정 폐기물이라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하고 좀 달리 처리 방법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부셔버리면 되는 겁니다. 처리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걸 먼저 털어내게 돼 있어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리면 여러분이 성면에 만약 함유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지금 얼마인지도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저희가 그러니까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이 철거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명이 나와서 감리를 한다고 합시다. 두 놈의 인건비가 한 3개월 근무하고 4억 9,200 괜찮죠? 네. 짭짤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아니면 두 사람 고급 감리원 1명 일반 감리원 1명 그래서 곱하기 3개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1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는 얼마? 관리비는 얼마? 이윤 얼마? 기업체에서 보내야 되면 이윤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물량 내역을 제시하고 원래 그렇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마 하죠. 그냥 감리 제목하고 돈만 있는데 실상을 보면 한 돈놈이 와서 한 3개월 제대로 규정 지켜서 일하고 있는가 보는 금액으로 4억 9,200이면 여러분이 그래도 강북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 돈 좀 쓸 줄 압니다. 왜냐면 많이 지을 거니까.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2억 3,200. 이거는 내 이름이 바보래 이게. 정보통신공사 감리 이거 3년 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짜리도 4억 9천 받아가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놈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다. 감리인데. 소방감리도 4억 4,800. 그 다음에 대상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19일. 이 회사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합에 참여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보려면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대상 커뮤니케이션즈를 서울지방법원 등기부에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업 그 종목이 한 136개인가 뭐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볼 때 136개였어요. 항공기만 못 만들고 다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안 하는 거 없이 다 합니다. 비행기만 없습니다. 철도도 만들고 심지어 잠수함, 배, 뭐 엔터테인먼트, 뭐 모든 거 놀이시설 뭐 등등 대한민국 사업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다라고 돼 있는 데가 대상 커뮤니케이션. 이런 회사가 여러분들의 마을에 범죄 예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회사가 너무 궁금해서 재밌어서 제가 법무사를 지금 폐업해놨지만 제 법무사 친구들한테 법인 만들러 오면 사업 종목을 좀 정해주세요. 지가 한두 개 딸랑 쓰고는 너무 빈약해요. 나머지 뭐 몇 개 그냥 안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이게 적어놔야 등기부가 폼이 날 것 같은데 그럴 때 맨날 물어보면 법무사들도 한 서너 개 경험으로 그냥 해주고 나면 또 없어요. 뭐 하실 건데? 물어봐서. 내가 할 건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구색 맞춰 몇 개 더 해놓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법무사 한 두 놈한테 이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보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이 중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골라 잡으라 그래서. 그래갖고 이렇게 법인 만들 때 좀 써먹어라고 했더니 진짜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원한놈을 제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던데 도대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난 거냐? 너 항공기만 못 만들고 다 하더만. 그랬더니 현대건설 거 뵙겠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대가 대체 항공기만 안 만들고 배도 만들고 다 현대조선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철도 차량 있지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허무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놈일 거라 생각했더니 현대건설 그 등기부 보고 그대로 맡겼다네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여러분의 범죄 예방을 했는데 무슨 말씀드리냐. 범죄 예방은요. 2010년 2월에 부산에서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중생 살해 사건. 기억나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벌써 한 10년 전 얘기니까요. 근데 그때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태다 뭐 어쩌고 막 했었는데 신문기자들이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국일보 기자가 처음으로 이거는 앞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었고 이렇게 가로등이 꺼지고 CCTV가 작동을 안 하고 전기가 나가버리는 바람 사람이 이사 가는 바람에 전기를 내려버려서 CCTV가 있는데 작동도 안 하고 해서 이 여중생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또 발견하는 데 힘들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해서 어디 드럼통에서 찾았죠.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으니 이거를 법률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도시정법 28조 2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이제 조합에다가는 도시정법 30조의 4의 2를 추가해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만들 때 CCTV하고 가로등 설치 계획을 제출해라.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CCTV는 네가 설치해라라는 거예요. 혹시 사각지대가 있으면 기존의 것도 있지만 파악해봐서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는가를 파악해봐서 그거를 올려라.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기 시작하면 또 그런 덕포동 같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니 그때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범죄 예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조 2가 다음 각호와 같은 범죄 예방을 주문합니다. 지금 현행 법률로는 130조에 그 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순찰 강화, 두 번째가 범죄 예방 초소의 설치 및 관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옛날에는 우리 동네 흔히 방범초소라고 순찰 초소를 많이 찍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왜 없어졌어요? CCTV가 그만큼 많이 달려버려요. 심지어 블랙박스도 이거 차량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초소는 없어졌습니다만 아무튼 범 만들 시기만 해도 그래도 방범초소를 개설하고 아까 CCTV하고 가로등은 저기가 했으니까 조합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을 그게 이제 법률로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범죄 방어를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경찰이에요, 경찰. 당연히요. 나라를 누가 지켜요? 경찰이 지키죠. 국방은 군인이 지키고 치안은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부터 2012년 2월 1일 날 그냥 법은 개정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망할 놈들이 각 조합에서 범죄 예방 영역이라는 걸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어떤 놈하고 하느냐 봤더니 경비업체, 여러분들이 말하는 깍두기들로 인식되는 그 비계덩어리들 데려다가 왜 경비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총회장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범죄 예방의 영역이라는 걸 밑도 끝도 없는 이것도 마땅히 묻지마 영역입니다. 6억 9천. 그런데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그 업체는 이 영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을 해준 데 대신.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이 영역이 생겨났느냐 참 교묘합니다. 그때 도시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장제훈 의원이 발의했던 도시정법 개정안이 있고 그 18대 국회입니다. 전용욱 의원이 발의했던 도시정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욱 의원이 발의한 그 망할놈의 개정안 중에 그 당시 36조의 초안이 민간 업체로 하여금 순찰을 경찰관을 도와서 순찰을 하게 하자라는 안이 있었어요. 초안에. 그런데 심사 단계에서 의원 심사국에서 심사하면서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정확합니다. 첫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경찰관은 다음 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범죄 예방 및 진압, 수사가 경찰의 업무로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이 경찰을 도와서 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폐기한 거예요. 그 안을. 그런데 어떻게 철거 따블행이 하는 애들이 원래 철거업체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이놈들이 그것을 폐기된 그걸 보고 이거는 법률에 있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법률 초안에 있었던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용욱 의원이 우리 재개발사에 남긴 족적이 뚜렷합니다. 전국의 모든 조합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쪽팔린 거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민간업자가 했다고 돈을 가져가는데 경찰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쪽팔리는 나라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호라고 할 때는 대통령 경호실에서만 경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호라는 법률 용어의 정의도 대통령 경호법의 2조에 경호란 주요 인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주변을 순찰하는 일, 그다음에 경호구역이란 이렇게 법률 용어의 정의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호업체라고 부르는 개들은 경호업체가 아니라 경비업체입니다. 거기에 종사자를 경호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경비업법은 정해져 있어요, 업무가. 첫째, 신변보호. 여러분 연예인 거 따라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경비. 여러분 조합원 총회장에 기 들어오는 게 시설경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송 업무, 현금 이렇게 옮겨주는 금융기관에. 그 다음에 특수경비, 기계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런데, 자, 신변보호는 여러분이 신변보호 받아본 적 없죠? 그러니까 끄시고, 그리고 하루만 쓸래도, 여러분 조합원이 404명이면 하루만 쓸래도 404명의 경우 경비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얼마예요? 그거 할 수 없고, 평소에 잘 지내다가 뭐예요? 여기 안 사는 사람은 또 어떡하라고? 세만 내주고 투자했던 사람, 왜 이 돈을 내야 되냐?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왜 나한테 하라 그러고 의무 없는 일을 왜 하게 만드느냐고요? 누가 조합이? 내가 그 돈을 왜 내야 되냐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거 계약하는 조합마다 한때 하는 소리를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왜 군대 가는 아들 총 안 사서 보냈냐고. 왜 국가를 왜 믿고 있냐고. 믿지 말지. 대한민국처럼 세계 강력한 건국률 1위인 나라가 명백하게 1위입니다. 실제로 왜요? 지문 등록해놨지, 주민등록번호 있지, 못 잡는 게 더 이상하죠. IT 기술 엄청 발달해서 CCTV 곳곳에 없는 것 없이 다 있지. 실제로 1위예요. 2위하고는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의식이 없어서
지문죄로 하니까. 지문도 찍어놨지, 주민등록번호 있지, 사람을 특정하는 번호가 있는데 왜 못 잡아요, 그거? 더구나 이 인터넷 기술 발달한 CCTV가 그렇게 많은데, 전국에. 그런데 민간업체가 한다. 시설경비를 왜 할 수 없느냐면, 시설경비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누가 방해할 게 두려워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배치 신고를 합니다. 배치 신고라고 합니다. 배치허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다 배치허가를 받고, 그러면 여기다 경비원 명단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누구가 온다. 얘들 그래서 여기 차고 누구라고 명찰 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걔들 회사 이름하고. 그러니까 그 명부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기다도 비치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르면. 근데 여러분이 오늘 사정이 생긴 거예요. 옆 건물로 가서 하게 됐어요. 여기가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러면 금마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치허가 받은 그 장소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탈하게 하면 경비업법상 이탈하게 한 놈도 3년 이하의 징역, 이탈해서 따라가 버린 놈도, 지시를 받고 따라간 놈도, 그러니까 사장이 시켰으면 사장도 3년 이하 징역이요, 그 움직인 경비원 자체도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동네를 순찰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법률적으로. 나는 100번지 들렸다, 101번지 들렸다, 102번지 들렸다, 동네 둘러볼 거예요. 돈 받고. 왜? 경찰 너희들 못 믿으니까. 그리고 여기 조합에서는 나보다 범죄 예방을 하겠다고, 경찰 못 믿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명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까? 법률상 안 된다고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짓이라고. 그러면 내가 배치허가를 안 받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배치허가를 안 받고 들어올 수도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허무하게도 성북경찰서에 신고를 들어가 보면 배치허가 된 게 없을 거거든. 100이면 100 조합이 없으니까. 돈이 6억 9천이 나가는데 경비원 배치허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배치허가 안 받고 다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아, 그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잘 나가다가 재개발하랬더니 경찰 못 믿으니까 우리가 범죄예방 업체를 부른다? 경비업체가 범죄예방 업체인가요? No. 근데 여러분이 이걸 찍어주신 거예요. OS가 여러분을 도와서 완성시켜드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실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절차상 아까 하자는 전자입찰 안 했고 물량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몇 놈이 근무하고 며칠 동안 근무하고 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원래 CCTV를 조합이 설치하고 그 모니터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 경찰서에 갖다 놔야 됩니다. 여러분 범죄예방 대상 커뮤니케이션즈의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 돈을 6억 9천쯤 썼으면 전화번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다 이사했지만 우리 자녀의 안심 귀가 서비스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는 분, 돈 어디다 쓴 거예요 이거 6억 9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살 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디로 전화하시겠어요? 100이면 100사람이 일일이 눌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서에는 모니터가 없어. 왜? 얘들이 돈을 6억 9천 받았기 때문에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것처럼 모니터를 얘들이 들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범죄 예방하는 걸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웃기냐? 내일 모레가 또 얘기할 겁니다. 처음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 2012년 2월 1일 날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이사할 때 경찰서에서 공가 표시 하나하나 이사 갈 때마다 집집마다 이 관리번호 붙이는 거 노란 스티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아니 업체가 붙인 거 말고 경찰이 붙인 거 못 봤죠? 처음엔 그 짓을 했어요 경찰이. 왜요? 법률상 자기들이 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2003년도에는 2013년도에 중앙일보 기자를 데리고 내가 금호 29역에서 너 보고 있으라고 하고 자 범죄 예방을 용역 계약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할 테니까 경찰이 오는지 범죄 예방 업체가 오는지 봐라 그랬더니 경찰이 금방 왔어요. CCTV 보는데 밑에서 담을 뛰어넘을 것처럼 팔짝팔짝 뛰었거든요. 3분도 안 돼 경찰이 왔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게 중앙일보 기자인데 보여주려고. 범죄 예방은 경찰이 하는 것이지 민간업체가 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입증해 보이려고 너희들 발품 팔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경찰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음으로써 범죄방 방해한 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였냐? 제가 쓴 책에도 해놨지만 옥수 다시 69 그래갖고 경찰이 스티커로 이 건물은 청소년 뭐 범죄 우려가 있고 공가니까 들어가지 마 표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빈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왜? 혹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본드를 마시지 않나? 가스를 불고 있진 않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누가 은닉에서 숨어 있진 않나? 우범자들이 피해서 빈집에. 지금은 안 해요. 왜요? 경비업체 시켜갖고 화구 자빠졌다고 하니까 안 해요. 경찰도 웃긴 놈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예 안 할 줄 알고 안 하고 있어요. 범죄를 수사해야 될 경찰이 범죄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범죄인 줄을 몰라요. 경비업법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아니요? 경비업법만 위반했어요? 사기죠. 횡령 배임이죠. 사기는 아니에요. 집행부가 속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같이 돈을 빼먹었다면 정말 모르고 당했다면 사기가 막혔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면.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익을 받았거나 술밥을 얻어먹었다면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러분 조합장이 사기의 피해자 같으세요? 아니면 공범 같으세요? 예? 이런 계약을 해줬을 때 그들 입장에서 제가 그들 편에서 얘기하자면 나중에 하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코를 좀 속된 얘기를 걸어야 되겠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이 좋은 계약을 묻지도 않고 6억 9천을 받는데 직업들이 다 좋으신가 보다. 별로 돈 얘기해. 돈벌이가 많아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공사 107억 5천. 이번에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이것도 제목하고 돈만 받도 신재생 에너지를 뭐 태양광 그건가요? 그거예요? 뭐예요? 지열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세대수가 여러분과 비슷한 북한 1-3구역이라는 데 있어요. 입주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시공사 대림이었고요. 대림이 내부적으로 지열공사는 여러분이 자 시공사가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요? 지하 주차장 팔려면 어찌됐든 몇 층 파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지열을 묻으려면 거기서부터 다시 파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시공사 아닌 다른 놈이 하려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지하 주차장 파니까 거기서부터만 내려가면 되지. 생땅부터 파고 내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지하로 내려갈 거. 그래서 다 시공사가 한다고요, 원래. 그래야 또 싸게 맡길 거 아니에요. 번거롭잖아요. 시공사가 다 파기 기다렸다가 잠깐 지금부터 나 지열해야 되니까 잠깐 비껴줘 그러고 지열 바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요. 그냥 그림 그려보세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북한이 3은 세 군데로 나눠졌어요. 공구가 1, 2, 3단지인가 뭐 이렇게 같은 적인데도 중간에 도로가 막 뚫고 들어가고 해요. 거기 대림이 대림산업이 시공사고 거기에 대림 그 지주회사인 대림 코퍼레이션이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도급을 준 거로 돼 있어요. 뭐 실제로는 자기들이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금 조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림 코퍼레이션이 하도를 받아 같은 회사 계열사 밑에 계열사가 지주회사에다 하도급 줬으니까 얼마나 비싸게 줬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비자금 만들려고 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료를 끊어내기 위해서 회장님 계신 그 지주회사로 그런데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배짱이 좋으신 분들하고 느끼는 게 비교해 보시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사가 해야 된다고요. 따로 하는 거 서울에서 진짜 지저분한 증산호하고 여러분 조합을 에서 그런 경우를 느낍니다. 증산호는 태양광은 13억인가 해서 태양열은 뭐 했는데 거기도 지역인가 뭐 나발인가를 얼마에 해놨더라? 170 몇 억인가 뭐 이따위로 해놨어요. 골 때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여러분이 해임에 실패하고 못 고치면 억울해도 여러분과 비슷한 증산호라는 애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락해서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신세타랑 같이 하면서 소주 나눠 먹고 너도 있냐 우리도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사후환경 영향조사 5억 6천 다원 PMD 이것도 한번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전환경 영향조사는 정비사업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그런 것까지 제가 알기는 뭐하고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조합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근데 사전 환경이 아니라 환경 영향성 사전 환경도 아니고 사전 영향성 검토 부산의 모 조합 가면 제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만 거기는 지구 지정 전에 합니다. 근데 지구 지정 다 되고 조합 만들어지더니 사전 환경성 검토도 했습니다. 사전 영향성 검토 사전 환경 평가하고 영향성 검토는 또 다릅니다. 지구 지정 전에 관공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전 재해도 한 조합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또랑 건너가면 면목 3 같은 데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골 때리는 일이 하도 조합마다 다양해서요. 사후 환경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조그만 데가 뭐가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요. 기반시설 공사 감리가 기반시설 도로하고 공원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감리한답니다. 왜 건축 감리가 안 하고 이것만 따로 뽑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원래 건축 감리하던 놈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토목 감리만 따로 뽑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뽑은 걸 제가 괜히 간섭하는 값 골 때리는 일입니다. 이 동네만 오면 설계도 따로 하고 공사도 공사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조합에서는 뭐 어떻게 하다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돼.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을 따로 빼내지 않았어요. 시공사입니다. 근데 모르죠. 언젠가는 또 따로 뺄 수도 있으면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시공사 하는 걸로 했다가 따로 어제도 제가 모 조합에 갔는데 그게 대단히 쟁점이 돼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조합으로 돼 있는데 왜 관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했는데 감리는 또 따로 뽑아놨단 말입니다. 공사는 다행히 분리를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조합에 전국에서 몇 개밖에 없는 희귀한 거를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희동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합만 있습니다. 정진회계법인이 자금관리 사무용역 계약 세상 살다 진짜 거지 같은 계약 처음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자금 관리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쓸 돈이 있어야 말이지. 여러분들 아주 불쌍하게도 여러분들이 사업의 시행자고 주체라고 돼 있지만 모든 돈을 시공사하고 공동 통장으로 관리하고 운영비는 따로따로 한 달에 한 번씩 청구해서 시공사에서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택조합이 간혹 횡령사고들이 납니다. 조합장이. 근데 재건축조합에 횡령사고나 재개발조합에 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지가 갖고 튀어봐야 한 달분 운영비 갖고 튀는 겁니다. 돈을 주질 않아요. 시공사가. 청소에 들어오는 분양대금은 시공사도 불안하니까 같이 관리한다고요. 공동 명의의 통장에 넣어놓고 공동 명의라는 건 없는데 조합 명의인데 인감을 2개 신고해놔서 혼자 못 빼게 해놨다고요. 그리고 운영비만 한 달에 2천여만 원 운영비는 시공사로부터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십시오. 자금관리 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조합은 응암 11구역이 입주 때 비례율이 20%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기도 해임발에서 걷고 있습니다. 입주 다 하고 나서. 왜요? 또 추가 분담금 나온다는 소문이 지금 돌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조합에 있는 계약이 자금관리 계약. 거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못 고치면 또 응암 11구역 조합원들하고 연락해서 친분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도 조합 하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있는 조합이. 제가 카페에 써놨더니 대전의 조합원이 저한테 카톡으로 착 찍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조합도 있어요. 그러고. 제가 없다고 해놨더니 제가 응암 11구역 그 해임 발의서를 제가 샘플로 우리 올려놓고 자금관리 계약, 사업관리인이 CM인지. 근데 요즘 이거를 강남의 신반포 1차 조합장 했던 한 모 씨가 인터넷에서
아주 영웅이 돼 있는 조합장이 하나 있습니다. 골 때리는. 거기가 자금 관리하고 비슷한 CM이라는 걸 건설 사업 관리 그래갖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도 내일 모레 경찰에 가서 할 겁니다만은 그거를 인터넷 찌라시들이 아주 부각을 시켜갖고 그 사람 모셔가기 경쟁이 일어나 스타 조합장 막 이래갖고 골 때리는 일입니다. 스타 조합장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해먹으면 스타 조합장이 될 수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잘못 포장 미화되는 바람에 아주 웃기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한테도 결코 유행에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 자금관리 영역 계약이고 아까 다른 건 다 다른 데도 있으니까요. 특이한 것들 여러분이 그래도 전국에서 상위 1% 안에 든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꼽습니다. 자금관리 확약 계약하고 신재생에너지공사 계약은 여러분이 전국의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어디나 있는 조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0여 명의 조합이 2,000세대를 지으면 당연히 이 정도 계약을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안 그러면 뭘로 뽑아먹어야 되는데 뽑아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금관리 사무 용역 계약이라는 이 기가 막힌 계약서를 또 회계법인하고 했다는 게 더더욱 놀랍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업 왜 지금 제가 보여준 것만 워낙에 보여주질 않아서 자료가 없어 진짜로 없는 건지 있는데 안 보여준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클린업을 들어가면 조합원님들 같이 아이디 보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좀 찾아보게 지금 요거밖에 없고 2월 9일 이후에는 아예 없어요. 법 바뀐 뒤로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수용재결 과정에서 일 처리를 잘 못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손실이 났다고 알고 들었고 사랑의 요인이 뭐니 명도를 충분히 작년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의안에 뭐안 해갖고 너무 많은 시간을 삐져서 지금 아직 명도가 남았죠. 저기 한다고 들었고 그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막대한 손실 그러니까 현금 청산이 지금 꽤 많이 나갔죠. 여기 한 1,000억 이상 나갔죠. 돈으로 따지면. 근데 거기서 아마 늦게 청산 절차를 밟아서 물어진 돈이 아마 꽤 많을걸요. 혹시 아세요? 모릅니까? 자기들 돈을 쓰고 있는데 뭐 본인들이 모르지 환장할 일. 아무튼 여러분 혹시 AB에 성공하고 들어가시면 아마 기가 막힌 장면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실제로 그래서 계약을 제가 제일 지금 궁금한 게 이 조합은 설명할 게 다른 조합보다는 비교적 적은데 선도 1% 내에 드는 다른 것들은 다른 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아까 신재생 에너지나 자금 관리는 제가 상위 1% 아래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위 1%. 전국에서 뭐든지 앞에 좋긴 좋은 거죠. 누구한테가는 좋은 건 여러분한테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가는 좋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데 대다수 지금 설사했더라도 그렇고 지금 이때까지가 딱 만약에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면 바꾸면 지금 나가는 본격적으로 철거가 되고 하면서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만은 그리고 아직 철거가 안 됐으면 아까 다행인 거는 철거에다가 지금 시공사도 철거도 시공사 포션으로 다 해놔서 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해놨는데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떠있는 계약서 상으로만은 보여지는 것들이 없는데 희한한 것들이 이렇게 일부 딱 눈에 띄는 걸로 봐서는 뭐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미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조합원 한 명도 몰라도 듣는 그 제비들이 갖다 전해주는 소식이 있어요. 어느 변호사가 뭘 어떻게 해갖고 뭘 개판이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나와서 다만 현금 청산이 1,000억 이상 나갔고 그 과정에 조속재결 뭐 이런 걸 못해서 이자 물어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억울해도 어쨌든 사람이 무능해서 여러분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절대 피해 보시면 안 됩니다.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뀐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진실이 안에 지금까지 가려져 있는 보여준 것만 보지 마시고 어떤 일이 과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분담금으로 떨어질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보셔야만이 알 수 있다. 그러나 약간 겉모습을 드러낸
몇몇 계약 너무 많이 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고, 실제로 이것만 있다면 지금부터만 빨리 바꿔서 발생하지 않게끔 다른 조합에 의뢰 있는 것이 아니게끔 해주면 좋은데, 삐죽 나온 한 두 개의 계약을 보니까 이건 상위 1%나 있는 계약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많이 있는데 안 보여줬을까?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마저도 모르니 제 3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근데 진짜 옆에 구역하고는 보지만 장의사 같은 경우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어느 교회, 그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서 강의를 해줬는데, 그때 바꾸겠다고 나섰던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때 바뀌었더라도 안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지금 엊그저께 또 나선다고 하는데, 장의사고역 영상이, 그래서 제 카페나 인터넷에 가면 있으면 장의사고역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혹시 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물이, 장이동의 물이 그닥 좋은 데가 아닙니다. 장이 6구역 바뀌어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거기 바뀌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6구역 사람 바뀐 걸 아시죠? 시공사도 바뀌었죠? 조합원들이 거의 미쳤습니다. 그걸 바뀐다고 흔들리는 놈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뀌나 마나예요. 오히려 먹던 놈이 그냥 끝까지 먹으라고 놔두는 게 오히려 이익일 수 있어요. 먹다가 배부르면 그만 먹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사람을 바꿔놓으면 이놈이 또 먹겠다고 달라들면, 상가집에서 음식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은 네 놈이 줄지어서 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상 하나씩 끝내게. 근데 한 놈씩 오면 매번 상을 따로 쳐줘. 여러분들이 그나마 장이동이 그닥 민도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강북과 강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강남도 결코 비관적인 것이 말기는 빨리 알아듣는데 뭉쳐지질 않습니다. 과천하고 강남은 말기는 빨리 알아먹습니다. 계산이 빠른 놈들입니다. 계산이 빨라야 돈은 버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뭉쳐져요. 앞에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수입이 다 괜찮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에 나서려고 안 해요. 욕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되게 소극적입니다. 근데 말은 빨리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잘 먹혀요. 자기들끼리.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돈에 관한 한 특히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놈이 나서서 잡을 걸 기대하는 건 또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도 내나 똑같고, 오히려 그쪽은 집값이 높아서 해먹는 액수가 좀 큽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보다. 근데 여러분은 아까 그렇게 수익성이 비교적 기대되는 지역이라서 대단히 나빠질 거는 뻔한데, 아직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라면 지금 잡으면 참 좋겠다. 다른 데하고 다른. 그래서 한 2,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4구역, 7구역, 뭐 6구역과 어떻게 여러분이 다른지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이 15구역 해제되네 뭐 어쩌네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는 진짜 깜깜한 데고요. 한심합니다. 근데 거기는 미리부터 팍 썩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여러분들이, 이게 주변이 어때 됐든 여러분들이 뒤늦게라도 여러분들 조합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문제의식을 느끼며,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시고 이대로 놔뒀을 때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장이동 치고는 좀 빨리 왔고 비교적 문제의식을 갖고 오셔서, 근데 대신에 저한테 오신 분들 자체가 이 분야를 전혀 모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순박한 상태로 오신 거죠. 대부분은 이것도 오래되면 제법 아는 척하고 또 피곤합니다. 조금 안다고 아는 척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서 오히려 백지 상태라 더 좋을지, 아니면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얘기하다 보면 좀 답답한 적이 사실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조금씩 알고 오시면 대화하기는 편해요. 우리 수사기관도 여러분들은 전과가 많은 사람이 다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엄청 쉽습니다. 초범이 진짜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지한테 불려든 유려든 다 부인합니다. 근데 전과가 많은 놈들은 교묘하게 시원하게 잡아갑니다. 진짜를 숨기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초짜는 무조건 부인해요. 이거 사람 환장이에요. 초짜 다루기가 제일 어려워요. 전과 많은 놈이 제일 쉽습니다.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조합도 초짜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초짜인 거예요. 그분들이 초짜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다 초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조금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누구도 여러분한테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결국은 완성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감하세요? 그러려면 OS는 최소한 없애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